그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무난하게 가기 위해서 제 생각에 당분간 우유를 좀 중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유 알러지를 상담해보면 얘가 우유 알러지가 있다 없다를 좀 감을 잡거든요. 네. 근데 준이는 우유 알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심하지 않거나 또는 없다고는 완전히 못할 것 같아요. 아이가 태열부터 그 배에 울긋불긋 올라올 때 당시가 3개월 전후잖아요. 그때 한 달까지만 혼합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막 태어나서 한두 달은요 네. 분유 알러지가 있어도 분유를 먹어도 딱히 티가 안 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서서히 3개월 전후 있죠. 네. 100일 전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알레르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3개월 전에 생후 한 달부터 우유를 먹었는데 3개월 이후부터 피부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들이 왜 옛날에는 우유를 먹었는데 괜찮았는데 지금 먹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심해지는 거는 우유 알러지 반응 아니지 않냐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 막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반응을 좀 안 하다가 본격적으로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100일 전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외로 엄청 심한 애는 처음부터 계속 쭉 심한 애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완전히 다양해요. 그리고 준이 같은 경우는 처음 한 달 때 또 모유가 들어갔잖아요. 3이라는 모유가 들어갔는데 그 3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알레르기를 줄여주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3을 안 먹고 처음부터 완분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모유를 조금이라도 먹어주면 음식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덜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혼합할 때는 딱히 별로 안 들어, 혼합이 5대5였다 하더라도 별로 알레르기 증상이나 피부에 문제가 안 드러나다가 한 6개월쯤 돼가지고 엄마가 대부분 이제 모유를 만약에 끊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확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뒷받침하는 게 그런 증상들인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유가 설령 3이 들어갔거나 5가 들어갔을지라도 그 알레르기를 줄여주는데 영향을 미쳤었구나. 그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완분 들어갔을 때 막 올라오니까 이 아이가 우유 알러지가 있는데 모유가 좀 눌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준이도 어쩌면 그것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한 달까지는 혼합을 했고 그 한 달 했던 게 조금은 처음부터 막 심해지지 않는 도움이 됐었던 거고 끊었다고 바로 이렇게 심하게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좀 이따가 올라왔었다 하더라도 이제 모유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서 우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겠나. 그리고 3개월 전후 때는 먹는 거라고는 우유 분유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36개월 전에 아이들은 음식 반응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우유 알러지가 있겠다. 그런데 엄청 심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 정도면 혈액 검사하면 우유 알러지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이해하셨죠? 심하면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니까 엄마들이 검사해보고 우리 아이는 우유 반응 없어, 분유 반응 없어 이러면서 우유를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우유 알러지의 가능성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러지가 있다면 앞으로는 좋아지고 나서는요 작게 먹이거나 안 먹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걸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먹어봤는데 하루에 한 컵 정도 먹으면 크게 피부가 문제가 없어. 그러면 먹어도 되기는 해요. 그렇고 이 아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 컵을 먹었는데 괜찮다가 막 감기 걸리고 막 면역력 떨어져 있고 피곤하고 아니면 독감 걸렸거나 막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을 때 한 컵 먹으면 아토피가 확 올라오기도 해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내 몸이 이겨내냐 못 이겨내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 하면서 계속 조금씩 배우세요. 상담하는 거 유튜브도 듣고 배우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길게 설명드렸는데 우유 알러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니까 완정을 할 때는 잠시 중단을 하고 피부가 깨끗해진 이후에 우유를 먹이면서 테스트해서 괜찮으면 계속 먹이시라는 뜻이고 그거는 나중에 또 관리하면서 물어봐 주시면 먹어라 마라로 조언을 드릴게요. 제가 우유 알러지 가능성 있다는 건 체크를 따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일지에나 또는 우리 카톡으로 카페지기님이 우유에 대해서 그때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우유 먹어도 돼요? 테스트 해도 돼요? 이런 거 질문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쓴 날로부터 최소한 일주일 기다렸다가 만정을 시작하는데 지금 얘가 일주일 전에 끊었다고 한 거 맞죠? 네네네. 맞아. 그래서 앞으로 네. 조금 더 또 심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심해지는 리바운드 현상 기간과 완정을 시작하는 기간이 겹쳐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 그 마의 고비가 가장 심한 게 지금 처음 1주에서 2주예요. 근데 그 1, 2주만 딱 넘기면 네. 한풀 꺾여요, 심한 게. 그래서 그 1, 2주만큼 심했던 고비가 다시 오진 않아요. 서준이가 엄마가 막 과자나 막 시중에 이런 거 나쁜 거 막 먹여서 이러지 않는 이상, 또는 이 아이가 몰랐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음식을 먹고 확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처음 2주만큼의 심한 고비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면 완정하는 동안에 웬만하면 집에 있는 게 나옵니다. 집에 있는다는 뜻이 뭐 어디 네. 외출하지 않는 거? 네네. 그건 아니고요. 나가서 네. 햇빛도 받아야 하고 놀이도 하면서 리프레시 있죠. 네네. 미세먼지만 없다면 그런 활동은 하셔야 돼요. 아, 운동. 그 외출이 우리 관리를 하는 게 지장 있을 정도의 시간을 노출하면 안 돼요. 1번은 관리가 많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관리란 거는 자주 많이 발라줘야 이 아이가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네. 열심히 발라줘야 되는데 밖에 나갔다 와 그럼 하루가 다 가버려요. 음. 그러면 못 발라주면 그만큼 더뎌요. 아. 내가 할 건 다 하고 그 아. 시간을 잘 배우를 해서 아. 외출하는데 햇빛 쬐거나 운동하거나 노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운동을 병행하셔야 돼요. 애기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그렇게 덜 춥잖아요. 네. 되게 날씨 좋을 때 오후에 나가서 햇빛 보면서 노는 거, 네. 뛰어노는 거 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걔가 집중을 방해할 정도에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집중이 우선이 되어져야 하고 이 집중이 뭐냐면 스킨세럼 로션을 많이 발라주는 거거든요. 네네. 많이 발라줄수록 아이는 빨리 좋아져요. 그리고 좋아져 버리면 스킨세럼 로션 파우더는 로션 빼고 로션을 보습을 해야 되니까 네. 로션 빼고는 더 이상 쓰지를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어차피 똑같은 양을 써야 된다면 4개월에 다 쓰느냐 8개월에 다 쓰느냐에 따라서 얘가 4개월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이 하는 게 빨리 끝나. 완정은 총량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발라주느냐에 그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일주일에 한 통 쓸 거를 한 달에 한 통 쓰면은 4배만 늦어져요. 보존되는 게. 그래서 빨리 좋아지고 싶다면 특히 한 돌, 두 돌, 세 돌 전까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부의 회복과 재생이 일어나고 몸이 변해요. 특히 돌전은 진짜 100% 너무 빨리 호전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달이라도 어릴수록 빨리 끝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서 이왕 시작하기로 하셨다면 바짝 하고 뭐 여행 이런 것도 좀 완전 후로 그래봐야 몇 달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심한 고비 넘어가서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가는 것도 약간의 노하우죠. 팁이죠. 아. 예. 한참 애기가 막 힘들어하는데 그 예약해가지고 가면 더 뒤집어져요. 아. 공기 환경, 막 이불 지먼지 찐득이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애들은 환경이 바뀌면 아토피가 더 심해져요. 그거는 진짜 거의 불변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애기가 괜찮다가 시댁만 가면 밤새 긁고 못 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시댁이. 아. 예, 못 자고 긁고 더 심해지고. 아. 친정도 마찬가지고.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그런 바뀐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아니면 또 환경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이 있거나. 예, 그래서 아이한테 최대한 먼저 빨리 호전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면서 서서히 유두리 있게 액션을 취하시면 되세요. 제가 중요한 건 말씀드렸고 처음에 완전 뒤집어진다. 지금 이 정도 사진은 이거는 약과예요. 너무 뒤집어질 거라는 것만 좀 예상을 하시고 뒤집어지면 이게 까패지기 그렇게 마르고 입이 침이 마르고 딸도록 얘기했던 그거구나. 예, 생각하시고 예측하고 하면 충격도 덜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서 스테로이드만 바르고 관리했던 사람들은 막상 뒤집어지면은 진짜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심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막 많이 바른 적은 진짜 없어가지고. 많이 바르진 않았지만 일단 그것만 바르면서 관리를 했었고 최근 한 달은 매일 발랐잖아요, 조금이라도.
이미 이제 그 약에 많이 적응이 됐잖아요, 몸이.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과정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작게 바른 애보다 많이 바른 애가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려요. 네네.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준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쨌거나 스테로이드를 한 걸 발랐잖아요. 네. 안 발랐으면 그러지 않아요, 절대. 안 네. 발랐으면 완정을 하면요 이렇게 막 뒤집히지도 않고 그냥 좋아져요. 되게 빨리 좋아져요. 그리고 그건 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해보신 분은 알아요. 자기가 겪어본 사람은 다 알아. 공감해요. 100%. 그래서 제 책을 읽고 좀만 자연치유 해봤던 분들은 공감하고 바로 완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자연치유를 안 해보셨던 분들한테는 이렇게 정말 계속 강조를 거듭해요. 제가. 네, 그것만 이해하신다면 큰 문제 없고 이를 악물고 한 달만 버텨주세요. 그 한 달만 넘기면 뭔가 좀 변화나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자연치유는 한 달로 뭐 그런 변화를 느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달만 느끼는 애가 2달에 느끼는 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의 고비예요. 마의 고비가 일단 추정하기로는 준이는 한 달이고요. 뭐 한 달에서 한 1, 2주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 제일 심한 고비 2주 그것만 잘 넘기고 또 한 번의 고비가 더 오면 얼추 한 달이 돼버리거든요. 그것만 잘 넘기시면 그 다음부터는 약을 쓰지 않고 또 가려움도 좀 줄어드는 게 좀 느껴지고 범위가 점점 약이 아닌 방법으로 호전된다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악물고 더 이상 내가 약을 쓰지 않으리라 또 다짐하시고 그리고 피부도 변화하고 호전이 되지만 건강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아기가 건강해져요. 제가 설문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일단 돌까지 연고 안 바르고 버티신 건 정말 너무 잘하셨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바르기 시작한 게 1년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발랐으면 2년이 될 뻔했잖아요. 그러면 호전되는 기간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돌까지 잘 보습으로만 잘 버티신 건 너무 잘하셨고 그것이 완정을 할 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조금 호전되는 속도가 당겨지는데 도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건강하고 밥은 하루 3끼인데 잘 먹나요? 너무 잘 먹어요. 네, 밥 잘 먹으면 활동량도 좋죠. 네, 밥 잘 먹으면 제일 좋아요. 회복이 되게 빨라요. 이건 기질이 심해도 밥 잘 먹는 건 못 이겨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완정을 하게 되면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장은 기본적으로 호전이 돼요. 네.